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그 첫 번째 이벤트,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13개월째 연속으로 2.5%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두 번째 이벤트로 바로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달의 두 번째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지난 3월 때에는 장 막판에 외국인이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발목을 잡히며 무너졌는데요. 과연 그 3월장의 악몽이 오늘장에서 되살아날까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만기일은 만기일이다 봅니다. 약보합 출발한 코스피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낙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현재 0.23% 빠지면서 2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할 때는 외국인 순매수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하면서 21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8억 원 정도 팔아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기관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61억 원 동시 양매도 나와주면서 개인만 오늘은 사주고 있네요. 개인이 111억 원 사주면서 지수를 나름 보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과했던 것일까요?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7% 하락하면서 141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 3인방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2%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38% 하락하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3%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여기다 네이버도 흐름이 좋습니다. 장중에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80만 원선 회복하면서 오늘 1.65% 상승하면서 현재는 7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랜만에 강보합권 불을 켜줬고요. 기아차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전일장 강세 보였던 신한지주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은 이렇게 미흡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우가 좀 잘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우는 오늘을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강세 마감됐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5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좀 도와주고 있을까요?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이 약간 꼬이긴 했습니다. 기관은 현재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73억 원 매도 우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매수를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6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일장 쉬어갔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1% 이상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최근 흐름이 좋죠. 계속 연일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현재 3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주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CJ E&M도 연속해서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홈쇼핑 주제 중에서도 GS 홈쇼핑이 낙폭이 더 큽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과 포스코 ICT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전일장 선방을 했던 SK 브로드밴드가 현재는 하락 전환한 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일 텐데요. 오늘 금통위에서 13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 있었죠.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과연 환율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것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을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1,015원대까지 떨어지면서 5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치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느 환율 정책을 내놓을지 그 기대감 형성 때문일까요? 강보합 출발한 채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017원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나갑니다.
네, 김선윤 멘토는 역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후장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다시 보자 음식료 업종을 시황 코멘터리로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립니다. 네, 우리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의 멘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수급의 김선윤 멘토 그리고 상차트의 이상도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황 코멘터리 간략히 들어보긴 했는데 역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좀 시장 조금 밀립니다. 자, 0.3%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0.28%까지. 2009포인트 상황 보여줍니다. 자, 오후장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장의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 확인을 하시고요. 자,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잡힙니다. 자, 외인이 20억 매도고요. 기관이 139억 매도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후장 방송에서 종목을 안 드렸잖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동시만기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흐름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요. 그 포인트. 동시만기. 또 하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가 있죠? 환율에 대한 악재 그걸 아니고 그 포인트 말고 FOMC 의사록 발표. 자,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또 한 번의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심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지수가 언제 반등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후장에 종목을 사더라도 오후장에 사야 됩니다. 오전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약간 매수를 하고 싶어도 좀 시장 확인하시고 오후장에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음식료 업종을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볼 때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환율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한번 보시면 지금 1017원대 그래서 좀 또 환율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050원을 기준으로 하단권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적으로 환율은 워낙 강세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 우리가 좀 더 얹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50원대가 깨진 게 바로 4월 중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분기에 이런 환율적인 원화 강세를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한 개 더 보신다면 곡물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소맥 가격도 보시면 지금 주봉 수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뭐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뭐 작황이 그만큼 풍년이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은 더욱더 낮아지고 곡물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됩니까? 바로 음식료 업종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음식료 업종을 보면서 그러면 물가도 상승하지 않냐. 하지만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으시고, 지금 음식료점 조금씩 보시면서 한 다음 분기까지 조금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씩 보시기 시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의 음식료 업종도 담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힘든 장에 오늘장 두 분은 어떤 선상주를 들고 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선상주 바로 공개합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는요, 첫 번째 이때는 피읍으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점칠 수가 없는데 힌트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이거 이 힌트를 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그럼 힌트 듣지 말죠, 오늘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름 수혜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혜주인 피읍 종목 찾아보시고요. 어제장 쉬어갔던 이상로 멘토님 오늘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힌트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이 저희 힌트가 너무 쉽다고 하셔서 네. 오늘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도 네 글자네요. 좀 네 글자 종목만 사랑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세 글자에 좀 꽂혔었는데 네. 요즘 네 글자에 조금 꽂히고 있습니다. 네, 네 글자인 기억으로 시작하는 종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상담 진행하기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대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에는 매수하고 싶은지, 매도하고 싶으니, 그리고 종목명까지 알차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조정 중이다, 주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같은 의견 주시면서 익절가를 높일 때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수급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사주고 있는데 기관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부로 해서 외인 매도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간으로 외인 매도 잡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LG 이노텍도 외인 매도가 많고요. 네. LG 전자도 외인 매도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월드컵 시작하면은 주가 흔들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여유 갖고 기다리시고, 정말 사고 싶으시더라도 최소한 20일선은 깨고 난 이후에 그때도 한번 고민해보고 사자는 겁니다.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28,000원 아래 정도 오면 그때 고민해봐야지, 지금 당장의 매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LG 관련주 답니다. IT 관련주 절대 매수 구간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LG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하고 좀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민 멘토님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래일 전인가요? 그때도 했던 종목인 기억이 조금 나는데 지금
이전에 조금 익절가를 높이면서 네. 지금은 조금 잘라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저항권의 움직임에 왔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단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만큼 저항권 밴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거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쉽게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와 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매물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 거래량보다는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 번쯤은 크게 나타나야지만 이 가격대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도치 모양을 보이면서 힘에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 세력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현재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엔 조금 힘든 단계가 아닌가. 차라리 고유하고 계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익절가를 높이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고, 안 들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돌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파가 나오면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를 높일 때이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 불가하다라는 두 분의 같은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는 바로 삼천리 자전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과연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수할 때 삽시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O 의견 주시면서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기관 매수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수급이 아직 상태가 좋지 않나요? 이 종목이요. 18,000원 아래에서 추천이 아니고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었고, 기억을 하시죠? 2만원에 팔고 나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30분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10% 수익 났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매도를 쳤을까요? 저는 기간의 포인트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기관들이 그 시점부터 해서 2만원대 도달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 매도입니다. 투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그냥 다 매도를 치고 있다고요. 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돌아와야지 조금 매수를 해볼 고민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포인트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장 수급은 안 봤는데 오늘장 수급에서 삼천리 자전거가 기간 수급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잡히는 건 없네요.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후장 들어서 확인을 해서 기간의 매수가 보인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저는 매수 사인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보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만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관이 들어와 줄 때 그때 사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대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일 멘토님은 O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삼천리 자전거 업황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업황적으로 좋고,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과연 1분기에 과연 실적이 나왔을까?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는 조금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로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자전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한 번쯤 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단에서 잡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뭐 매일날 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을 한번 부여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현재 이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단 자체가 17,700원, 18,000원대 이 가격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가격대에서 매집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한 약 3개월 정도 들어갔죠. 3개월 정도가 매집이 들어가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한 거래량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운집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시세 자체를 조금씩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군이 이런 식으로 뭐 행보를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삼천리 자전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더 기다리신 전략이 좋지 않나. 그리고 하단의 이 선 자체를 지금은 손절선으로 조금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종목군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멘토님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네, 정답자가 슬슬 나오고 있긴 하는데 5314님이 피읍 종목으로 팜스토리 맞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맞나요?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땡입니다. 네, 땡이라고 합니다. 피읍으로 시작하는 다른 종목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상주 힌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맞추신 정답자 여러분께는 한 달 동안 두 멘토링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가 많이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전화 네. 주셨어요? 전주요. 전주요. 멀리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예당을 좀 사면 쓸 건데, 오늘 그 종가에 좀 흔들리면 사면 괜찮은가 한번 보고. CJ 제일제당을 포트에 담고 싶으시구나. 두 멘토님은 어떤 의견 보내주시고 있는지 바로 먼저 만나볼게요. 어머니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네, 바로 의견 받아볼게요. 네, 어머니께서 CJ 제일제당, 저는 혹시 물리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21선 근처 매수하세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 업황 개선이 긍정적이다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어머님 누가 보면 자신의 종목이 지하 5층으로 떨어진 줄 알겠어요. 예? 네. 아니, 옛날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사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네. 많이 아픈 기억이 있으셔서 네, 이번에는 사했는데 또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해도. 네, CJ 제일제당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셨군요. 근데 매수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김선희 멘토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참 귀엽죠, 그렇죠? 네. 네. 자, CJ 제일제당 볼게요, 어머니. 되게 좋아요. 좋은데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원화 강세에서 환율 막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 사가지고 네. 좀 벌을고 그냥 팔았더니 그 뒤에 많이 올라가지고 속에 지금 많이 짜요. 이제 수익은 보고 그래서 또 나오셨는데 살라고. 떨어지면 살라겠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안 떨어지니까. 자, 제가 아까 멘트로 글 드렸던 게 21선 깨지면은 터치하면 그때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머님께는 제가 쉽게 그냥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33만 원이 오면은 네. 그때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해두세요. 오늘 만기일이길래 좀 흔들리면 살까 그랬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만기일에는요, 네.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통신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음식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불안하면 이쪽 쪽으로 지금 이동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은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네. 요즘 봐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좀 떨어지다 들어 올라가고. 자, 정말 어머니 사고 싶으신데 지금 당장 사고 싶으신데 막 사고 싶어 이럴 때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 방금 가격 말씀드렸죠? 33만 원이 오면은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33만 원 위로 올라갈 때 그런 포인트 21선 터치하고 올라갈 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윗골이 계속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싹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이 간간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기관이요? 네, 기관이 조금씩 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좋다고 매수 사인을 드리냐면 실적은 좋을 거거든요. 환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그 원자재를 다 가지고 오니까 외국에서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사고 차익 실현하고 사고를 반복할 겁니다. 그 라인이 21선이에요. 그 기준이. 그래서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의견 좀 드릴게요. 꼭 참고하세요. 네, 아주 김선유 고맙습니다. 멘토님께서 네, 매수가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상도 네. 멘토님 의견 마저 들어보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기운 내시고요. 예. 자, 일단 CJ 제일제당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시면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종목입니다. 왜 난이도가 쉽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다, 그죠? 일단은.
자, 대형주입니다. 예. 대형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흔들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다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힘싸움이 이루어지는 종목군이라고 먼저 조금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으세요. 자, 그럼 그 가격대를 얼마로 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강하게 출현했던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자, 한 번에 빨간색 화살표가 출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빨간색 화살표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구나를 먼저 인식을 하시고요. 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자, 한번 차트를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이 가격대 32만 8천 원에서 하단에 24만 원까지 얼마 정도 빠졌습니까? 약 지금 30% 정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여기에는 거의 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멸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매집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졌었냐? 자, 2013년 4월 달부터 2014년 5월 달까지 약 지금 1년 동안의 매집이 들어왔던 차트예요. 그러면 시세를 낼 때도 이렇게 짧게 주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안 떨어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위에서는 이 가격대를 버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본전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요 가격대를 보시고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떨어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강하게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된다고요? 네. 예, 그런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예.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보세요. 정말 좋은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그때 매수하시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4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은 X의견 주시면서 21선 아래에서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조정받으면 다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LG이노텍 매도 시점 여쭤보셨습니다. 정확한 매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김 멘토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요? 매도 시점이었나요? 네, 매도요. 잘못 드렸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멘토님. 반격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LG이노텍 매도 시점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종목 비중 지금 줄여야 된다 판단입니다. 네, 비중 축소해야 되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시장에서 보시자면요. 윗꼬리 좀 길게 달려줍니다. 그렇죠? 윗꼬리 달려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잠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LG이노텍의 잠정치 현재 뜬 건 없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 살펴보니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부분에서 보니까 현재가 현재창 보니까 매도가 3,000주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들은 조금씩 야금야금 팔고 있구나. 이 친구들 정리를 좀 하고 있구나. 연기금도 조금은 팔고 있구나.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한 12만원 정도 근처에 오면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뭐 그러면 가져가지. 뭐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하지만 종목은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는 거.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포인트 맞췄다는 거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만길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두 멘토님도 오늘 좀 이상합니다. 이성민 멘토님 의견 다시 제시해 주시죠. 네. LG이노텍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 시세를 폭발적으로 냈던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세를 크게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보시는 게 좋겠죠. LG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의 선을 집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상단에 여기 이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어느 정도 감매도가 출현을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10만, 11만원 선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3만원까지 약 3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누가 올렸고 누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의 기관의 물량이 하단에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샀구나. 하지만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관의 매수세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관의 포인트는 밑에였고 외국인의 포인트는 위에였구나. 그럼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부흥을 시키더라도 기관의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 하단선을 보고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매집이 들어왔던 이 가격대 11만원 밑으로까지는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너무나 쉽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 종목을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41님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번 두 대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저희 방송 시청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P&E 솔루션이요. P&E 솔루션.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요. 매도요? 혹시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7,369원이요. 7,369원.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매수가 밑에서 맴돌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어머님께서 멀리 부산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P&E 솔루션 매도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선유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3바닥 반등 중이다.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 기술적 반등에 지칠 수 있다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어머님, 좀 더 올라올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강연에 오셨었나요? 못 갔습니다. 다음에는 꼭 방문해 주시면 제가 좋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자, 감사합니다. P&E 솔루션. 이게 5월 달에 사셨어요? 네. 5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5월 달에 매수하신 이유를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바닥 포인트가 좀 나와서 그때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예. 그리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 삼성 SDI 쪽에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좀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마시라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요. 현재 1차 포인트 자체, 매수하신 구간대 지켜야 될 라인 자체는 7,2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 자체를 깨고 내려갔을 때 원래 손절해야 됐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바닥 인식이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포인트죠. 현재 거의 구간대 6,300원, 6,000원대 정도가 바닥 포인트로서 두 번째 저항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2012년과 2013년도의 실적보다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여부가 아마 중요한 차트의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적이 매출액 71억, 순이익이 1억 원 정도 보여주면서 작년 대비해서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2분기부터는 그래도 개선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쪽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지금 대부분의 추세예요. 관심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 라인 자체 얼마죠? 이때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 정도. 6,000원 바닥을 확인하고서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와주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보통은 전 저점 포인트인 요 정도 포인트.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7,000원 매수하신 구간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때 포인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은 매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보유라고 가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7,300원, 400원 올라갈 때 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손절하시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님 차트 네. 보니까 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좀 좁혀 들어가면서 올라갈까요? 네, 한번 뭐 자세하게 한번 보죠.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2차전지 관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P&E 솔루션 같이 2차전지 관련으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업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P&E 솔루션, 아니면 뭐 톱텍, 아니면 뭐 전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전해질 관계 쪽으로 상당히 어려운 관계를 조금 디디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전지의 대표적인 종목군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벌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규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차전지에 대해서 과도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파나소닉이 지금 글로벌적인 2차전지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삼성 SDI 정도 되겠고, 그런 규격적인 부분, 그리고 과도기적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네. 제 중요한 맥점 자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바닥권에서 요 화살표가 한번 떠 있는데,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크게 한번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자, 요 근처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위에서 지금 물량 자체가 물려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자체는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요 포인트 정도 되겠죠. 상단에 있는 이 포인트까지는 그냥 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으로 추세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업황이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머니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 부산 강연할 때는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2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선유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횡보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하는 중에 두 번째 선상 힌트가 공개가 되는데 피읍 시우시고요. 기억 디귿입니다. 팜스토리 정말 아닌가요? 여러분 글자 수가 아닙니다. 네, 이 정도만 힌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은이 나오자마자 바로 팜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시청자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라다이스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파라다이스. 자, 제가 왜 분할 매수 가능 의견 드리냐면요. 실적이 좋을 겁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에도
코스닥이 버티고 있어요. 완전 그쵸 무너짐에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권 돌파해 주면서 저는 올라가리라 판단합니다. 박스권 상단 얼마입니까? 39,000원, 9,500원 정도 돼요. 그렇죠? 뭐 4만 원까지 되는데 저는 조만간에 4만 원 돌파하리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지켜야 될 라인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 자체는 바로 여기 한번 나왔었죠. 5월달에. 그렇죠? 35,500원 크게 끼고 내려가면 그때는 네. 3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살아날 재료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시마다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박스권 횡보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 매매를 저는 조금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고, 파라다이스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현재 횡보성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조금 말씀드렸다는 거죠. 일단 주가를 한번 크게 보시면 하단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왔고 시세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파라다이스 여기에 대해서 카지노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으로 만들자. 바로 정부 정책이죠. 그러면서 영종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의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자 주봉상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하단으로 지금 삼각 수렴이 되는 형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캔들 자체가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아니면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봉상으로 해서 우리가 저점을 조금 잡아보시면 자, 요 가격대에 지금 괴리율이 조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틀 자체를 잡더라도 이런 횡보성의 모습을 조금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급하게 달려가시는 것보다는 하단에 좀 더 지지다운 지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면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다.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잘 네,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동작구요. 네, 가까운 데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리노스요. 리노스. 리노스. 매수해도 될까요?인가요? 매도해도 될까요?인가요? 매도해도 될까요? 네, 매수해도 될지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동작구에서 리노스 종목 매도해도 될까요?네요. 94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선윤 멘토님,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물량의 매집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머님, 매도 의견이세요? 예. 네,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2,475원이요. 9,475. 아니요, 2,400. 2,400. 네. 75원. 네.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세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언제 사셨나요? 2, 3일 됐는데요. 2, 3일. 네. 아따. 자, 이거 왜 올랐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이 종목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참 어떻게 시장 분위기니까 민심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2,4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2,475원이요. 네, 근데 지금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포인트가 잡혀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리로 갈 때 이게 2,3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볼까요? 2,400원이 깨지면 다시 제자리로 가서 얼마가 가겠습니까? 2,0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에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한번 근데 이미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다 해먹을 사람들은 해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때 매수 안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바닥에서 사셨어요. 올라갈 포인트가 좀 보여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재난 뭐 안전 뭐 시설 뭐 이런 거 대책해가지고 관련해서 리노스가 과연 언제쯤 매출이 잡히겠습니까? 연말에 잡힐까요? 지금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밀려있던 정책들 처리한다고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 여유 가지시고 보시는데 제가 좀 발언을 위험하게 했네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바닥이 확인되는 2,400원이 깨진다면은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상황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평소에 단기적 성향이 강하세요? 좀 장기로 종목 고르시는 편이세요? 단기로요. 예, 역시나 단기로 보셨구나. 얼마 전에 매수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리노스 같은 경우에, 철도 관련해서 조금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요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집했던 세력의 마음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를 하셨던 가격대, 이 가격대가 맥점입니다. 사실은 맥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그래도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에 대한 규칙성 자체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물량 자체를 팔고 나갔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잔존해서 지금은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지 자체가 조금은 의심불가하다는 거죠. 지금 자리 자체가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조금 공략을 해본다면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더 밑에 가격대를 조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350원 요 가격대가 좀 더 적정 가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변동폭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조금은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가격대에서 이미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타났죠. 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거래량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1차적인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을 재탐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힘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머님 좀 네.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어요.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많이 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상로 멘토님 힌트가 좀 어려웠나요? 문자가 많이 안 오고 있는데 광동제약이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틀렸어요. 그럼 좀 힌트 더 주시죠. 어렵나 봐요, 오늘. 예, 광동제약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광동제약 말고 근처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플랜텍, 팜스 바이오 뭐 많이 와 있는데요. 다 아닌가요? 다 맞나요? 틀리셨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드릴까요? 쉽게 해주세요. 영어가 포함됩니다. 영어가. 네. 영어가. 피읍, 시옷과 영어가 포함된 종목 찾아보시고요. 당첨자에게는 두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 달간 무료 이용권이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느덧 선상클럽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 준비해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11시에 바로 두 멘토들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11시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